이 판결은 주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을 둘러싸고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상해진 단서와 같은 의료기록이 어떤 조건에서 유죄 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대법원 2011년 1월 선고 2010도 1만 2728 판결이다. 핵심은 의심할 수 있다는 사정과 합리적 의심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2009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주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점을, 예비적으로는 유리컵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삼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간호기록과 상해진 단서에는 모두 유리컵에 맞아 수상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신경 일부 손상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으로 자신을 찍었다고 진술했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무서워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에 찔렸다고 증언했다. 이후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원심은 이러한 진술 번복과 함께 동석자들이 피고인이 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해진 단서나 의무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평가 방식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이 임의로 의심을 만들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심 법관은 공판 절차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와 인식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하며, 증거 판단은 반드시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유죄 인정을 가로막는 합리적 의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막연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사실이 실제로 개연성 있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근거한 의심을 말한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거나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수준의 관념적, 추상적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 경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핵심 부분에서는 경찰 진술과 원심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까지 서로 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사건 직후 작성된 간호기록과 상해진 단서에는 모두 외부에서 날아온 유리컵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진단 시점도 사건 발생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었다. 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경험칙의 관점에서 원심 판단을 비판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지며 바닥에 유리 조각에 찔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내가 술에 취해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를 찍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합의서에 유리컵에 찍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좌측 전완부의 심부열상과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기기에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부 진술 번복과 동석자 증언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상해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머문 의심을 합리적 의심으로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증거 전체를 종합하지 않은 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평가라고 대법원은 결론지었다.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형사재판에서 의심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모든 의심이 무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특히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 단서와 의무기록은 단독으로 범행 원인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발생 시점과의 근접성, 객관적 의료기록,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과 결합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 결국 이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자유가 의심을 만들어내는 권한이 아니라 증거 전체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할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것은 가능성을 나열하는 태도가 아니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정직하게 따라가는 태도이며 2010도 1만 2728 판결은 그 기준을 또렷하게 제시하고 있다.